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9일 SBS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 출연한 류현진. 당시 그는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멘토로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평생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남기게 됩니다. 너 타자가 들어왔어. 무슨 생각하고 던져? 그냥 수비 믿고 던져요.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되지. 네가 잡아야지. 네가 이겨야 한다. 이 타자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삼진으로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던져. 실제로 이 말을 한 후 류현진은 그해 노아웃 2, 3루 위기 상황에서 두 차례 삼진으로 투아웃을 만든 후 투수 앞 땅볼까지 그가 직접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저스에서 활약하던 2017년 시범 경기에서도 4회 초 1사 1루에서 타석에 오른 미러키 맷 가르자에게 내야 땅볼을 유도한 류현진이 아웃 카운트를 직접 잡아낸 적이 있죠. 7년 후 엠스풀에서 이 영상을 직접 류현진에게 보여줬더니 이때 그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과거 초등학생들 앞에서 무조건 삼진으로 잡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류현진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렸을 때 류현진은 현대 유니콘스 어린이 회원이었는데요. 당시의 사진을 보면 류현진이 왼손에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좌완 투수 류현진이 본래 오른손잡이였다는 속설이 터져나왔는데요. 그럼 팩트는 무엇일까요? 류현진 본인은 자신이 원래 오른손잡이였지만 아버지 류재천 씨가 사왔던 야구 글러브가 왼손잡이용이었기 때문에 야구는 왼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류현진 본인은 왼손으로 공을 던지면서 좌완 그리고 양손잡이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52와 집사부 일체에서 류현진의 아버지인 류재천 씨는 류현진이 처음부터 왼손으로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자간의 말을 토대로 아무리 추측해봐도 이 사진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데요. 그럼 사진 속 글러브를 낀 소년의 정체는 류현진을 닮은 귀신? 2003년 제1회 미추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한 류현진은 예선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점을 기록하며 동산고교의 준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듬해에는 팔꿈치 부상으로 토미존 수술을 받아 재활에 매진했고 3학년 때는 제60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성남고교와의 8강전에서 17타의 삼진 완봉승을 거두며 39년 만에 동산고교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루키 시즌 류현진은 신인왕과 MVP 그리고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수상하며 KBO 사상 최초로 첫 시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류현진은 한화가 구단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입단해 리그를 지배했으며 국가대표팀으로도 큰 활약을 펼치며 올림픽 야구 금메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012 시즌이 끝난 후 한화는 류현진의 등번호 99번을 임시 결번으로 남겼으며 류현진은 7년간의 국내 커리어를 마치고 국내 최초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류현진은 LA 다저스와 6년 총액 6,173만 달러라는 전례 없는 금액에 계약하면서 큰 화제를 낳았죠. 2013년부터 당대 최고 투수인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인키에 이어 LA 다저스 3선발로 활약하던 류현진은 2014년 대대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1.7%에 불과한 실질 복귀율을 뚫고 2017년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하는데요. 2019년에는 하락세인 커쇼를 밀어내고 팀의 1선발을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 두 번째로 올스타전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7이닝 3피안타 3볼넷 8타의 삼진 1실점으로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메이저리그 입성 후 가장 많은 투구 이닝과 투구수를 보여주었죠. 이때부터 그는 코리안 몬스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발 때마다 6에서 7이닝씩 소화하고 싶다고 밝힌 류현진에 대해 AP통신은 오늘날의 투수들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선발 투수인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잘 버텨주는 만큼 팀 동료 입장에서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류현진은 왼쪽 어깨와 팔꿈치 수술로 2년 동안 쉬어야 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여 자신의 컨디션을 완벽히 회복해내는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2019 시즌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라는 대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투수 코치였던 릭 허니컷은 류현진이 부상 이후 다른 투수들이 연구해 투구 스타일을 바꾼 일화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류현진은 다른 선수들의 장점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투수의 스타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능했습니다. 결과가 좋은 날 류현진은 단지 기분 좋게 잘 던졌을 뿐이라며 늘 겸손한 태도로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실점을 했을 때에도 내가 못 던졌다, 모두 내 책임이다라고 말해 미국 언론들은 변명하지 않는 류현진에게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가 그의 부족함을 차곡차곡 채워 그를 최고의 에이스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류현진이 시즌 11경기에서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8을 기록하던 시절 LA 다저스의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경기 초구부터 류현진이 변화구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구종을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상대 타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적으로 던지죠. 지금까지의 류현진은 사이영상 수준의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다른 최상위권 투수처럼 삼진을 많이 잡아내거나 빠른 투구를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섬세한 수읽기와 정확한 제구를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려 땅볼을 유도하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년 8천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MLB 거물급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스스로의 실력으로 증명해냈죠. 블루제이스의 새로운 둥지를 튼 류현진은 정규 시즌 초반 2경기 연속 다실점, 조기 강판을 당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낳기도 했지만 애틀란타전에 등판해 5이닝, 8타의 3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이자 원정승을 거두죠. 이후 볼티모어전에서도 6이닝 3타의 3진 1실점으로 2승을 기록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류현진은 시즌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도 천적인 양키즈 타자들을 만나 7이닝 4타의 3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내며 시즌 5승째를 달성하죠. 그 결과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류현진은 시즌 평균 자책점, 베이스볼 레퍼런스, 팬그래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류현진은 67이닝을 던져 아메리칸 리그 선수 중 7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류현진의 승리 기여도는 토론토 선수류 중 가장 높고 팀 투수류 중에서도 세이브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류현진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든든한 에이스 역할을 해냈죠. 덕분에 토론토는 와일드카드를 확보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포스트 시즌에서 7실점으로 패배하며 용두 3위의 한 해라는 평을 듣긴 했지만 결국 류현진은 비버와 메이다에 이어 사이영상 3위를 기록했고 2020년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정 최종 후보에도 올라 10위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세컨드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최고의 좌완 투수에게 주어지는 워렌 스판상을 수상했죠. 위기의 순간에 더 화려한 꽃을 피웠던 류현진 선수가 다음 시즌 더 멋진 투구로 대기록을 작성해 나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 선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